조선의 왕이 북쪽까지 도망친 임진왜란. 만약 조선에 탱크가 단 한 대라도 있었다면 임진왜란의 전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지식 스토리입니다. 길고 긴 평화를 지내며 약해진 조선을 일본은 오랫동안 칼을 갈며 명나라와 함께 조선을 집어삼키려 했습니다. 대륙으로 뻗어나가려는 일본의 야욕에 조선군은 바람 앞 등불처럼 무너졌죠. 역사에 만약은 없지만 만약 조선에 조금 더 강한 무기가 있었다면, 탱크가 한 대라도 있었다면 과연 전쟁의 결과는 달라졌을까요? 전국시대 다양한 세력으로 쪼개져 있던 일본을 통일한 주인공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일본을 통일하고 나서 대륙으로의 진출을 꿈꿨습니다. 무력으로 통일을 이룩했지만 결국 내부의 불만과 소란은 지속되었고, 이 통일된 국가를 유지하는 방법은 외부의 적을 만드는 방법이라 생각했죠. 우리는 이제 곧 한양에서 여름을 보내고 베이징에서 겨울을 보낼 것이다 라는 근거 없는 자신감을 내뿜으며 조선 침략을 감행합니다. 20만에 달하는 왜군 병력이 1592년 4월 14일 부산에 상륙합니다. 조선에도 병력이 존재했지만 너무 오랜 평화로 해이해진 군기, 그리고 지속되지 못한 훈련과 부족한 실전 경험에 의해 파죽지세로 밀리게 됩니다. 왜군은 자기들끼리 싸우면서 수많은 전투 경험을 쌓았고 조총이라는 신문물을 제식 무기로 채택했습니다. 조선도 이 무기의 존재는 알고 있었지만 장전 속도가 느리다는 점과 기타 여러 단점에 의해 활과 화포를 사용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었죠. 하지만 왜군은 생각보다 많은 실전 경험으로 조총의 활용 방법을 꽤 익힌 상태였고, 다양한 전술로 조총의 단점을 극복했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전투가 벌어지면서 왜군은 한양으로 밀고 올라왔는데요. 이때 조선은 최후의 수단으로 전면전을 벌이게 됩니다. 바로 탄금대에서 말이죠. 왜군이 상륙한 지 보름 만에 충주에 있는 탄금대에서 조선의 최고의 장수라 불리는 신립이 8천에서 1만이 넘는 최정예 병력을 데리고 왜군을 기다렸습니다. 왜군은 이 정면 승부를 받아들이고 1만 8천의 병력을 데리고 와서 맞붙었죠. 방어에 좋지 않은 평지를 고른 것도 여러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조선의 핵심이었던 기병을 활용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산지라면 방어엔 좋겠지만 말이 잘 뛰어다니기 힘들기 때문이죠. 심지어 뒤에는 남한강이 흘러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배수진이었습니다. 결과는 대패였습니다. 배수진이었기에 더 이상 도망도 못 가 최고 지휘관이었던 신립도 죽게 되죠. 그리고 조선의 방어선이 괴멸하고 선조는 명나라가 있는 북으로 도망을 갔고, 한양은 바로 함락당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여기서 잠시 조금 황당한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모종의 알 수 없는 현상으로 2차 대전 독일군이 사용하던 6호 전차 티거가 나타나 조선군을 도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역사의 만약은 존재하지 않고 말도 안 되는 상상인 것은 알지만 숙제를 해치우기 위해 재미있는 가정을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워패스라는 게임에 등장하는 전차 중 하나인 티거를 주인공으로 말이죠. 티거 한 대와 10톤 정도의 연료, 가득 장전된 기관 종탄약과 고폭탄, 그리고 4명의 탑승 병력까지 함께 말이죠. 과연 2차 대전 전차 한 대는 전황을 바꿀 만큼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었을까요? 먼저 티거의 재원을 한번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게는 57톤에 달하며 최고 속도는 시속 45km, 야지를 달리면 시속 20km는 달릴 수 있습니다. 500리터의 기름을 채우면 100km를 달릴 수 있고, 88mm 전차포에 MG34 기관총을 2정 장착하고 있죠. 그럼 왜군은 어떤 무장을 하고 있었을까요? 일단 당연하게도 주력은 조총입니다. 조총은 장전에 30초 정도의 시간이 걸리고 사거리는 100m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가죽이 단단한 말을 죽이기 위해선 50m 이내로 들어오는 것이 좋은 수준이었죠. 구경은 생각보다 큰데 13.2mm 정도 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탄원이 둥글다는 건데요. 크기가 크지만 둥근 탄원은 관통력이 약합니다. 한마디로 장갑을 뚫기 힘들다는 것이죠. 티거 전차는 기관총으로는 흠집밖에 낼 수 없는 매우 두꺼운 장갑을 자랑하는데요. 조총으로는 어림도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답이 벌써 나온 것일까요? 아마 처음엔 그럴 것입니다. 육중한 소리를 내며 야지를 내지르는 티거의 모습은 감히 500년도 더 된 과거의 사람이 보기엔 충격 그 자체겠죠. 조총으로 무언가를 시도하겠지만 크게 효과가 없다는 것을 알고 아비규환 상태에 빠져 도망갈 것입니다. 심지어 도망을 가려 해도 티거의 속도가 빨라 유의미하진 않은데요. 티거와의 첫 조우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처참히 무너질 것이 뻔합니다. 하지만 처음 조우하는 미지의 적이라도 계속해서 마주하게 된다면 약점을 파악하기 마련이죠. 1차 대전에 처음 등장했던 전차들도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을 제거할 수 있는 무기가 등장한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끌지 말고 최대한 돌아다녀야 합니다. 전투에서의 승리를 넘어 왜군들이 세워둔 기지를 친히 방문해 이리저리 짓밟고 다녀야 합니다. 다만 구덩이를 조심해 탱크가 고립되는 상황만 방지하면 되죠. 그것도
잠시 시간이 조금 흐르면 분명 왜군들은 티거를 상대할 방법을 찾아올 것입니다. 기름을 부어 태워버리거나 관측창에 총등을 쏘아 넣어 내부 인원이 죽거나 다치게 하는 방법 같은 걸 말이죠. 그리고 제한된 탄약과 연료로는 무한한 싸움을 지속할 수는 없기 때문에 열심히 잘 도망만 다니더라도 티거를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조선군은 이런 왜군의 전략을 막기 위해 어떤 전술을 택해야 할까요? 바로 보병이 티거를 보호하는 전술을 택해야 합니다. 활과 창으로 무장한 병사들이 티거의 후방에 붙어 천천히 전진하는 것이죠. 이러한 방식은 보병이 적의 총격으로부터 보호받으면서 서서히 적에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적이 티거에 달라붙어서 뭔가를 못하게 막아야 합니다. 왜군은 조총을 잘 활용하기 위해 일자로 서 있는 형태를 유지하는데요. 정확하지 않은 명중률을 극복하기 위해 일제히 사격하는 방식을 채택한 것이죠. 이런 방식은 동시에 사격하고 동시에 장전하며 번갈아 활용하면 최고의 효율을 발휘하지만 대열이 무너지면 큰일 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티거는 적이 쉽게 달려올 수 없는 거리이자 기병이 쏜살같이 달려갈 수 있는 거리인 500m 수준에서 더 이상 접근하면 안 됩니다. 500m 수준에서 다수의 보병을 뒤에 두며 후방을 보호하면서 티거의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멀리서 깔짝깔짝 포탄 한두 발을 쏘고 총탄 몇 발을 날리는 것입니다. 티거는 고폭탄을 사용해 매우 넓은 범위를 타격할 수 있는데요. 당시 조선군이 사용하던 총통의 쇠구슬탄과 달리 고폭탄은 탄착지에서 폭발을 일으키며 주변에 많은 파편과 화염을 선사합니다. 한마디로 매우 강력한 수류탄이 터졌다고 보면 되죠. 정확히 맞지 않아도 됩니다. 근처에 터지기만 해도 수십 명이 즉사할 것이고 꽤 많은 인원이 크게 다칠 것이죠. 탄 하나에 이 정도의 피해를 주고 포탄 한두 발에 대열이 완벽하게 무너질 수 있죠. 1000에서 3000명으로 구성된 진영 하나의 대열이 완전히 흐트러지기에 충분합니다. 그럼 조선의 기병이 무너진 진열의 틈을 타 빠르게 돌격해 괴멸적인 피해를 주고 돌아와야 합니다. 그럼 쉽게 전투의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조선군은 절대 무리하게 쫓아가지 말고 천천히 다가오는 왜군만 공격하여 괴멸하면 되는 것이죠. 이렇게까지 조선이 나와버린 이상 왜군은 뭐가 안 되겠다며 한양으로 지나쳐 올라가려 할 텐데요. 그럼 쫓아가서 혼내주거나 왕이 있는 한양에 티거를 전술적으로 배치하면 효과적일 것입니다. 그럼 왜군도 답이 없다고 판단하여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고 평화를 얻을 수 있게 되죠. 과거의 임진왜란도 사실상 탱크의 존재로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수군의 탱크인 거북선이 있었기 때문이죠. 강력한 화력에 견고한 장갑을 갖고 있는 거북선은 여러 전술에 활용되면서 왜군을 경멸하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습니다. 물론 이런 영상의 만약이라는 가정이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해당 영상은 임진왜란을 이길 수 있는 망상을 하자는 것이 아닌 단 하나의 전차가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지 그리고 전차를 활용해 얼마나 큰 전술적 가치를 이끌 수 있는지를 알아볼 기회였는데요. 비록 게임이지만 워패스라는 게임에서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그리고 다양한 상황에서 티거 전차와 같은 무기를 실제 전장에서 사용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의 전차로 전투는 물론 전쟁의 양상도 바꿀 수 있는 만큼 전차의 가치는 정말 대단한데요. 6.25 전쟁에서 우리나라군이 북한에 크게 밀리게 된 것도 북한이 소련으로부터 받은 전차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우리나라는 그 전차가 하나도 없어 나라를 제대로 지켜보지도 못하고 도망갔어야 했죠. 전차의 존재는 임진왜란에서도 엄청나게 크게 느껴지겠지만 비교적 현대전인 6.25 전쟁에서도 쉽게 느낄 수 있죠. 하지만 최근 다양한 대전차 무기들이 등장하면서 전차의 입지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전차의 존재는 굳건할 것인데요. 전쟁의 승리는 보병이 깃발을 꽂으며 거두게 되는 이상 이런 보병들이 이동할 수 있는 길을 확보하고 적의 공세를 저지할 수 있는 강력한 창과 방패가 되는 전차가 사라지긴 쉽지 않죠. 이렇게 밀덕들의 가슴을 웅장하게 만드는 전차의 전쟁은 개인적으로 2차 대전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전차들이 등장하면서 이런저런 시도를 많이 했기 때문이죠. 워패스에서도 이런 다양한 전차들이 등장합니다. 무난한 성향에 이리저리 활용되어 전쟁의 주역을 차지하는 중형전차, 대표적으로 티거가 있죠. 가벼워서 날쌘 기동력을 보유해 보병을 지원하는 경전차, 그리고 조금 더 강력한 화력과 장갑을 보유한 무거운 중전차, 전차를 때려잡기 위해서 모든 것을 때려박아 중전차도 무리 없이 때려잡는 구축전차가 해당 게임에 모두 구현되어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전차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전쟁의 끝을 알리는 보병부터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포병도 있는데요. 특히 포병도 생각보다 다양한 포들이 나오기 때문에 화력 덕후 포방부의 민족인 우리들이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록 숙제이긴 하지만 실시간 전략 게임으로서 꽤 밀리터리의 즐거움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지식 스토리 구독자라면 한 번쯤 해봐도 좋을 것 같다고 추천합니다. 심지어 댓글에 다운로드 링크를 들어가면 레벨 8을 먼저 달성한 신규 유저 100명에게 구글 기프트 카드 1만권을 준다고 하니 참고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재미있는 망상이긴 하지만 하나의 전차로 발휘할 수 있는 다양한 전략적 가치와 의의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식 스토리였습니다.